있다고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금융위원장 태도가 이게 뭡니까? 그 국감에서 이제 공매도 관련 건 나와갖고 이제 제가 보고 느낀 거는 지금 세 가지가 제일 좀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세 가지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태도와 자세가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융감독원장의 올건, 세 번째는 이제 금융위원장이 지금 이 공매도 관련돼서 이제 국정감사에서 저지른 위증,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도와 자세부터. 소통에서 가장 우선은 태도하고 자세예요. 그런 거잖아요. 뭐 건방진 자세와 태도로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일단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그 사람하고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국회 관련돼서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되게 국회의원들하고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문제가 많다. 국회가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대한민국 유일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유일한 기관이잖아요.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를 존중하는 거는 그 뒤에 있는 국민을 존중하는 거하고 같은 거니까, 국회의원들을 무시한다는 거는 국민을 무시하겠다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헌법 정신인 민주주의를 이제 근본적으로 흔드는 요소가 되니까 자세하고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있다고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금융위원장 태도가 이게 뭡니까? 이거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불순한 태도는 집권여당 차원에서 반드시 경고 조치를 하고 이런 모습이 화면에 잡히지 않게 당연히 시정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금융감독원장의 올건. 이게 이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4조에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생긴 게 금융감독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무자본 특수법인을 한 건데, 지금 법제상의 무자본 특수법인은 한국은행하고 금융감독원 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조직 내에서 이제 우리 프라이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작용이 잘 작동을 하면서 별 문제 없이 잘 굴러가는데, 금융감독원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무자본 특수법인에서 정부 조직 밖으로 나오게 된 게 IMF가 터져서, 그때 이제 IMF에서 보기에 지금 한국의 금융이 개판이 된 거는 정치가 너무 많이 관여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금융감독을 별도의 조직으로 떼내서 이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관치금융 이런 부분을 이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공고해서 그때부터 금융감독원이 별도의 조직으로 이제 공적인 기관 밖으로 나간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20년 동안 지나서 보니까 지금 변질된 거거든요. 분명히 법률로서는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하위기관이고,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만이 금융감독원의 주 업무지, 금융정책이나 금리정책에 대한 관여에 대한 얘기는 없다고요. 여기 이렇게 금감원으로 지금 권력 집중되고 있는 게 우리 금융 부진성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힘이 몰리니까. 그 여의도 쪽에서 이제 그 금융기관들이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이 같이 외유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공정성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없이. 이 중에 가장 문제가 보면 최연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2번 간 거예요. 2번 간 예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금감원장 그 처남이 미래에셋 대표를 하는 거야. 준법감시 부분 대표거든요. 이런 이제 인척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사람이 된다. 근데 긴급상의원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항 위반이라고요.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형도 강한 거예요. 이거는.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감독원이 업무 과정에서 법을 지키는 게 그게 바로 법치주의입니다.